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다고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뻔뻔한 시누이 때문에 뒷목을 잡았다는 어느 한 올케분의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결혼 8년차 주부입니다. 아이는 아들 하나 있고 이제 6살 되었네요. 아이 낳고 회사 그만두었다가 3살 무렵 어린이집 보내면서 다시 직장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재택근무 중이고요. 어린이집에 보낼 수도 있긴 하지만 당분간 제가 데리고 있으면서 집안일에 회사 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도와준다고는 하지만 집에서 일하는 제가 대부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불만이야 말하자면 수도 없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나가서 일하는 남편만 하겠나 싶습니다. 나름 집안일 알아서 해주는 편이고요. 사실 남편과 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래왔고요. 문제는 쌍둥이 시누이 중 큰 시누이가 문제였다면 문제였겠네요. 남편과 결혼하고 얼마 있지 않아 쌍둥이 시누이 중 큰 시누이가 결혼을 했습니다. 둘째 시누이는 아직까지 미혼이고요. 시댁에서는 남편 결혼시키고 바로 시누 결혼시켰으니 금전적으로도 빠듯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도 살만한 집이니 어련히 알아서 하셨겠지만요. 저희 신혼집이랑 시댁이랑 차로 10분 거리에 있으며 시누집도 차 타고 15분 정도 거리에 있었습니다. 저랑 나이도 동갑인 시누이가 처음부터 많이 거슬리긴 했습니다. 동갑이니 말도 반말을 하질 않나 대놓고 혼수 물품 목록까지 준비해서 제 앞에 가져다 놓기까지 했었고요. 사실 쌍둥이 시누이 중 작은 시누이는 괜찮았습니다. 저랑 동갑이지만 반말도 하지 않았고요. 얼굴은 똑같은데 어쩜 성격이 그렇게 다른지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식들 말이라면 다 맞다고 하시는 분인지라 뭐가 잘못됐고 뭐가 이치에 안 맞는지 판단을 안 하시는 분이셨고요. 그나마 정상인 사람은 작은 시누이와 시아버지 뿐이었습니다. 큰딸이 하는 행동에 못마땅해 하시는 시아버지는 저에게 항상 너가 조금만 이해해줘라. 철딱선이 없는 애니 어른이 너가 참아줘라 라고 하시며 제 비위를 맞춰주시곤 했습니다. 그런 시아버지 보며 꾹꾹 참아왔고 기분 나빴을 저를 위로해준 남편을 보며 다시 한번 꾹꾹 참아왔습니다. 더 기가 찬 건 저에게는 혼수로 바라던 게 많았던 큰 시누는 본인 결혼할 때는 최대한 돈 안 쓰려고 별짓 다 해가며 혼수를 거지같이 해갔다는 겁니다. 욕심은 많고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게 몸에 배인 여자였고요. 시누가 결혼에 얼마 안 있다가 시아버지 생신이셨고 본인 집에서 생일상을 한다길래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신 바로 전날 생리통이 너무 심해서 응급실에 와 링거를 맞고 있다면서 생일상을 저희 집에서 하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뭐 이런 또라이가 다 있나 싶었습니다. 사실 시아버지 첫 생일상을 제가 차려드려야겠다 마음 먹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누이가 껴들더니 본인이 한다고 큰 소리를 쳤고 저는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것도 하루 전날 전화해서 통보를 하니 이건 분명 날 엿먹이려고 하나 싶었고 황당하기만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부랴부랴 남편과 장봐와서 다음날 시아버지 생신상 차려드렸습니다. 요리 몇 개를 주문했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직접 요리했고요. 생리통 때문에 아프다던 시누이는 아무렇지 않아 보였고 잘만 처먹더라고요. 그래도 시아버지가 고생했다고 말해주니 괜찮았습니다. 시누이는 본인 집보다 저희 집이 넓어서 다음부터는 모임을 저희 집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나불대더라고요. 입이라도 닥치고 있던가 생각하면 할수록 분하기만 했습니다. 그나마 남편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면서 모임을 하더라도 돌아가면서 하고 외식을 해야지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하냐고 한 소리 해주더라고요. 그 이후 본인 집에서 하자고 하길래 이번에는 진짜 하려나 했더니 이번 역시 말 같지도 않은 핑계를 대면서 저희 집에서 은근슬쩍 하려고 하더라고요. 사실 집에 손님 초대해서 음식 해먹고 하면 피곤하기도 하고 힘든 건 당연한 거잖아요.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전 일도 다니고 피곤한데 집에 사람 북적대는 거 별로거든요. 이번엔 저도 딱 잘라 말했습니다. 밖에서 외식하자고요. 그냥 오케이 할 수도 있었겠지만
신우하는 행동이 티나게 재수없길래 외식하자고 했고 결국 갈빗집에 다 같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신우이가 시어머니한테 뭐라고 했는지 시어머니가 한다는 말이 신우이가 몸이 아프다고 했다는데 그냥 너희 집에서 저녁 한 끼 간단히 먹었으면 됐지. 뭐하러 비싼 갈빗집에 와서 돈을 쓰냐면서요. 갈비 좋아하지도 않는데 갈빗집 왔다면서 먹는 내내 투덜거리셨습니다. 그럼 저희 집에서 먹으면 돈이 안 듭니까? 시아버지 생신상도 저희 돈 가지고 장 보고 술 사오고 요리했었는데 또 그렇게 하라는 소리였을까요? 신우이랑 세트로 그러니 진짜 똑같이 해주고만 싶었습니다. 갈비 안 좋아하신다더니 제일 많이 드신 분이 시어머니셨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려는데 제가 신우이를 붙잡아 세웠습니다. 내가 저번에 생일상 다 했으니 이번엔 아가씨가 계산해. 오빠랑 나랑 둘이 다 카드도 안 가져왔어. 알았지? 그러곤 갈빗집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뒤통수에 레이저 발사하는 느낌이 들었지만 쌩까고 나왔습니다. 이미 남편한테도 계산하지 말라고 했고 본인이 알아서 하겠거니 싶었습니다. 다음날 신우이한테 연락이 왔는데 이제부터 모임할 거면 다달이 돈을 모으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게 깔끔하니 좋겠다 싶었고 알았다고 했습니다. 작은 신우는 아직 결혼도 안 했으니 어떡하냐고 했더니 그냥 다 똑같이 내는 걸로 하자길래 다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돈을 다달이 모으기로 했고 그 돈으로 모임을 가졌습니다. 작은 신우는 항상 참석하진 않았고 빠지는 날도 있었고요. 시어머니도 더는 너네 집에서 모임하자는 말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28주 정도 되었을 때 큰 신우도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안에 경사스러운 일이 생기니 시어머니도 좋으신지 음식도 자주 해서 가져다 주시고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시아버지도 너무 좋아하셨고요. 당장 일부터 그만두라고 하셨지만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기도 했고 임신했다고 당장 그만둘 정도로 몸 상태가 나쁘지 않았었기에 전 출산 전까지 회사에 다녔습니다. 사실 육아휴직을 하려던 참이었지만 신우가 먼저 선수를 치고 시어머니에게 부탁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누가 신우이랑 같이 임신을 하게 될 줄 알았겠어요? 당장이야 저희 애가 먼저 태어나긴 하겠지만 시어머니가 딱 잘라 말하시더라고요. 신우애 봐주기로 했다면서요. 결국 저한테는 그냥 직장 그만두고 집에서 애나 보라는 말씀이셨던 거죠. 그렇게 저희 애가 태어나고 전 친정집에서 산후조리를 하게 되었고 3개월 만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시어머니가 집에 자주 오셔서 음식도 해주시고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자주 오면 불편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있으니 그나마 쉴 수도 있고 음식 걱정은 덜하게 되었고요. 참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남편도 많이 도와주었고요. 일을 그만두어서 아쉽긴 했지만 아이 태어나고 아이 돌보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신우도 출산을 하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신우 산후조리 도와주러 신우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없는 빈자리가 좀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도 어머니한테 이것저것 많이 배우기도 하고 어느 정도 혼자서 할 수 있게 되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생각했습니다. 신우는 당연히 육아휴직 했겠다 싶었고 남편에게 물어보니 자세히는 모르지만 다시 복직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부럽긴 했습니다. 집에서 아이와 시간을 보내면야 더 편할 수도 있겠지만 신우도 다시 복직한다는데 나만 집에서 애나 보는 신세가 된다니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신우가 육아휴직을 한 게 아니라 저처럼 회사를 그만둔 거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아이를 맡기고 다시 직장에 취직해서 다닐 생각이었던 거고요. 어차피 시어머니가 신우애 봐주신다고 했던 거라 억울할 필요는 없었지만 괜히 속았다는 기분도 들고 뭐 이래저래 기분이 별로였습니다. 그렇게 신우이는 다시 직장에 다니게 되었고 시어머니가 신우애를 봐주셨습니다. 가끔 저희 집에도 아이 데리고 왔었고요. 그러다 시어머니가 신우네 집 화장실 청소를 하시다 그만 넘어지게 되셨고 허벅지 골절에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신우도 놀라 회사에서 일하다 말고 병원으로 오게 되었고요. 저는 저희 애랑 신우 애까지 데리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행히 남편이랑 시아버지가 빨리 왔기에 망정이지 정말 패닉이었거든요. 시어머니는 당장 수술을 하셔야 했고 결국 시어머니 간병은 간병인을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신우 아이가 문제였습니다. 시어머니도 입원한 판국에 아이 볼 사람은 없고 당연히 일을 그만두겠거니 싶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다음날 출근한다면서 저희 집에 아이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당장 출근을 해야 하는데 어떡하겠냐면서 전화 한 통 없이 아이를 데리고 왔고 전 기가 찼지만 하나밖에 없는 조카를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없이 조카를 저희 집에 두고 회사에 출근을 했습니다. 남편에게 말했더니 당장은 아니겠지만 일 그만두지 않겠냐면서 며칠만 고생하라고 하더라고요. 신우가 꼴 보기 싫지만 저도 그 정도로 막대 먹은 사람은 아니었기에 며칠만 봐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힘들긴 하더라고요. 둘이 낮잠 시간도 애매하게 다르고 기저귀 갈아주는 것부터 먹이는 것까지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고 집에서 일하는 도우미 아줌마가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더 기가 찼던 건 그날이 회식이었는지 늦는다면서 결국 신우 남편인 서방님이 와서 조카를 데리고 갔고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고생했다면서요. 저는 딱 하루 조카를 봐줬을 뿐인데 에너지가 바닥이 났고 남편도 너무 미안해 하더라고요. 솔직히 본인 엄마 병원에 입원해 있고 형님인 내가 애를 보고 있으면 회식이건 뭐건 바로 왔어야지 어떻게 회식 자리에 갈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도 아무 말 없다가 갑자기 연락해서 그러니까 짜증이 있는 대로 났습니다. 다음날 쾌쾌한 모습으로 조카를 데리고 왔길래 물어봤습니다. 아가씨, 일 언제쯤 그만두는 거야? 회사 들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회사를 그만둬? 그만 안 두면 어쩌려고? 애는 누가 봐? 언니가 보고 있잖아. 가족끼리 힘들 때 도와야지. 그럼 안 봐주려고 했어? 진짜 제가 누구랑 대화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서로 합의가 된 것도 아니고 저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졌다구로 말하니 이건 정말 막무가내 여편네였습니다. 진짜 너무 기가 막혀서. 아니, 그건 누구 맘대로 결정한 건데? 나한테 물어보긴 했어? 당사자인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런 걸 누구 맘대로 정하냐고. 아니, 그걸 꼭 말로 해야 하지 않아? 엄마 병원에 입원했으니까 당연히 언니가 보는 게 맞지. 집에서 놀면서 애 하나도 못 봐줘? 가족끼리 진짜 왜 이래? 그러면서 조카만 저희 집에 두고는 출근 늦었다면서 바로 나가버리더라고요. 진짜 뭐 저런 게 다 있나 싶었고 바로 남편에게 연락을 해서 다 말했더니 미친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진짜 미친 줄 알았습니다. 저희 애 하나 보기도 힘든데 신우 애까지 봐줘야 하나요? 말이라도 예쁘게 하던가 어쩜 말 한마디 한마디도 정냄이 뚝뚝 떨어지게 하던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고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저녁 때쯤 남편과 아이들 데리고 시댁으로 가게 되었고 가족 모두 모인 자리에서 신우가 어떻게 말하는지 듣고 싶었습니다. 신우랑 신우 남편도 시댁으로 왔고 작은 신우도 빨리 퇴근해서 집에 있더라고요. 시어머니 빼고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제가 신우 애까지 봐줄 수는 없을 것 같다고요. 시아버지는 무슨 소린가 싶어 묻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가씨는 회사 못 그만둔다고 했고 어머니 병원에 입원했으니 나한테 애를 봐달라고 했다고요. 그런데 난 두 아이를 볼 자신이 없다고요. 큰 신우가 절 째려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애 봐주면서 돈 따로 챙겨주려고 했는데 왜 그렇게 치사하게 구냐고 했습니다. 제가 돈 때문에 애를 안 봐준다고 한 것도 아니고 볼 자신이 없어서 말한 건데 완전 딴소리라고 있더라고요. 가만히 듣고 있던 작은 신우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가 애 보면서 회사 다닐 능력이 안 되면 회사를 그만둬야지. 그걸 왜 올케 언니한테 떠넘겨? 진짜 웃긴다니까. 그리고 엄마 다리 부러진 것도 언니네 집 화장실 청소하다 그런 거 아니야? 엄마한테 애까지 맡기더니 화장실 청소까지 시켜? 그리고 옳게 될 애가 있는데 지금 누구한테 애를 맡긴다는 거야. 그게 말이나 되니? 형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니가 회사에 계속 다닌다는 게 말이 된다고 보세요?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척척 알아서 말해주는 작은 신우가 그날따라 왜 이렇게 예쁘게 바른 말만 하던지 없고 춤이라도 추고 싶더라고요. 시아버지도 당장 회사 그만두라고 하셨고
남편도 덩달아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면서 네 애는 네가 보라고 했습니다. 결국 큰 신우 편은 한 명도 없어 보였고 씩씩대면서 애 데리고 남편과 가버리더라고요. 저도 어느 정도였으면 참았을 것 같은데 정말 놀부심보도 아니고 본인 하고 싶은 대로만 하려고 하니 사람이 질리게 되더라고요. 결국 신우는 회사 그만뒀습니다. 어쩌겠어요. 저도 애 볼 수 없다고 하고 시어머니도 당분간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시더라도 목발 짚고 다니셔야 하는데 말이죠. 몇 개월의 회사 생활을 끝으로 신우이는 저처럼 집에서 애 보는 여편네로 돌아왔습니다. 한동안 연락도 없고 모임도 안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몇 개월 동안 신우와 부딪히는 일 없이 지내게 되다가 가족여행 가면서 얼굴 트고 지냅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큰 신우는 그 이후 둘째에 이어 셋째까지 애를 낳습니다. 회사는 다니냐고요? 아니요. 완벽한 전업주부가 되었고 살도 엄청 쪄서 현재 70kg 가까이 나갑니다. 가끔 얼굴 보면 건강 생각해서 살 좀 빼라고 말하지만 들은 채 만취합니다. 그 성질 어디 가겠나 싶더라고요. 작은 신우도 결혼 날짜 잡아놨는데 요즘 같은 시국에 이래저래 걱정이 많이 되긴 하네요. 저희 가족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